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격 시나리오, 이거는 사실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민주당의 29건의 탄핵 남발, 헌법재판소에서 8전 8패 4명의 줄 기각. 탄핵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해온 민주당 폭망각 예고편이 떴는데요. 이 스물놈들 숨어야겠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후에 기각으로 직무가 복귀되시면요. 이후 폭풍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검찰 개편과 권력 재편의 신호탄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이 탄핵 기각이 됐습니다. 거기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부정선거 의혹, 선관위의 부정과 부패까지 아다리가 잘 맞아떨어져서 윤석열 대통령 반국가 세력 척결에 모타를 달아줄 것 같은데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컴백으로 한동훈 라인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 복귀가 된다라고 하면 검찰 조직은 그야말로 폭풍이 일겠죠. 이 탄핵 주도 인물들 깜빵 갈 것으로 보입니다. 떨고 있을 오동훈도 보인다라는 거죠. 이 한동훈과 함께한 현대고 라인도 빠른 손절과 또 나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격 시나리오 챙겨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들이 막 나오고 있죠. 사실 정상적인 사법체계다라고 하면 각하가 마땅하나 기각의 사인도 뜨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컴백하신다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먼저 복귀를 했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 복귀를 할 경우에 검찰 조직의 인적 개편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 공수처 오동훈이죠. 그리고 경찰의 우정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헌법재판소의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죠. 검찰 내부가요, 사실 윤석열 라인, 한동훈 라인으로 완벽히 이렇게 갈렸었는데 그동안에 한동훈 라인이 득세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또는 방조했고, 그런데 이 박성재 장관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복귀 이후로는 완벽히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거야 법적으로 지금 다투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껴두더라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볼 만합니다. 일단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탄핵 대상에 올랐다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기각이 됐고요.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요, 국회의원들을 째려봤다라는 표현이 포함됐습니다. 그게 지금은 좀 순화되었지만 사실상 진짜로는 이 째려봤다라는 게 탄핵 소추 안에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례한 태도로 보였다 정도로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법적으로 이게 탄핵 사유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민주공화국 탄생 이후에 총 탄핵이 한 20건 조금입니다. 23건.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시작되고 난 후에는 그 민주공화국 탄생 이후를 다 제꼈습니다. 29건의 탄핵 남발, 단기에 3년도 안 된 시기에. 그러니까 부끄러운 흑역사로 남을 것 같은데요. 권선동 원내대표는 이 박성재 탄핵에 대해서 철회해야 된다. 한덕수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는요, 내란 방조 혐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는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말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고 있는 그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가 빠지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 탄핵 남발 자체가 굉장히 어그로를 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검찰 내부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컴백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도 세력, 그 다음에 방조한 세력들에 대한 역수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떨어야 되는 집단은 한동훈 라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동훈 라인에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박세영 검사. 자, 박세영 검사는 특수본 핵심 검사로 이 한동훈의 2기 후배입니다. 현대고등학교.
박세현 검사 아버지 박순영 검찰총장과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와 폭탄주를 말아 잡수는 찐찐한 사이다라는 것이죠. 자, 박세현 검사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인간 사냥을 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의 핵심 검사로 자리 잡아가지고요, 이 탄핵 사유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겠다라면서 520명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유철 검사가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요직 담당, 이 김유철 검사는요, 한동훈 라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검찰 내부 기획을 담당했다라고 지목되고 있는데요. 현대고 출신 검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한동훈 라인의 조직적 결집을 도왔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죠. 현대고 출신, 한동훈의 동기라고 알려져 있죠. 홍장원의 보좌관입니다. 한동훈의 최측근이다라고 불리며 법무부 실무 책임자였다라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정책기획을 담당했고 탄핵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간의 조율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이 검찰 내부의 핵심 역할을 했던 이 한동훈 라인에 또 한 사람이 슬쩍 발을 들일 수 있죠. 공수처 오동훈입니다. 공수처 오동훈은 한동훈의 추천으로 공수처장에 앉았죠. 그리고 경찰 우종수도 본격 수사 착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발이 한두 건이 아니죠.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이 내란 혐의로 우종수와 오동훈이와 우종수를 고발을 했습니다. 공수처 오동훈이 이거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가 되어 있죠. 오동훈이는 불법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서부지법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불법이 있었고, 이 공문서를 딱풀로 위조해서 한남도 군사상의 비밀구역을 불법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납치했고요. 불법 구금까지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이거 빠꾸 맞은 영장에 대해서는 수사 기록에 넣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공문서를 고의적으로 훼손했다라는 혐의도 추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검찰 내부에서도 이 오동훈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오동훈 조사, 요거는 바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경찰청 우종수도 있습니다. 우종수, 이 사람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12월 3일 이후에 탄핵이 되기까지 12월 14일까지 11일 동안 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수사 권한, 그 다음에 특별수사본부라든지 새로운 기관에 대한 그 탄생,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 승인자가 있음에도 승인자를 패싱하고 박세현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고, 이 우정수는 국가수사본부 만들어가지고 150명 규모로 키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몰이, 내란몰이를 했었죠. 직권남용도 있고요. 지금 부당한 수사 개입의 의혹 또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한동훈 라인과 짜미짜미가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주도했다라고 보는데요. 이 검찰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힘이 실리면 우정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또 한 사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그러고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몰이에 경찰 우정수 대표되죠. 검찰 박세현, 한동훈 라인 대표되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이미선, 그냥 쪼무레기인 것 같죠. 문형배가 있습니다. 사법부, 경찰, 검찰 합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축출에 이거 힘을 쏟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미선 재판관도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다라는 거죠. 탄핵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와 헌법에 대한 위반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미선은 재판관으로서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였죠.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볼 수 없습니다. 결론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참작할 수 있겠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조서를 본다? 그것을 증거로 채택한다? 이거는 법을 완벽히 위반한 거죠. 사실 조서가 뭡니까? 밀실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책상 탁 때리고 야! 그렇다고 해. 예, 알겠습니다. 증언이 오염될 수 있는 거고 증거가 왜곡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수사 중인
조서를 가지고 와서 증거로 채택하겠다라는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이미선은요,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를 특정 정파에 유출했다라는 의혹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로 꼭 밝혀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격 시나리오, 이거는 사실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지지율이 있다. 그것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지금 탄핵 전국입니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고요. 예상되는 탄핵 심판 일정이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정도로 보이는데요. 자,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적 반격의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지금 문화일보에서 이제 업데이트한 시간이 오늘입니다. 13시 50분, 3월 14일 1시 50분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7.4%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민주당의 텃밭이다라고 불리는 호남, 제주에서 몇 퍼센트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36.4%. 여기서 나왔다? 10%가 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36.4%가 나왔다라는 건 이거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지지율이 깡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만큼 터진 상황에서 이거 꾹꾹꾹 눌러서 50%를 넘지 않은 거지만 사실 50%, 체감은 60-70%에 가깝죠. 이 정도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컴백 이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복귀, 그 이후에 역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거죠. 이제 남은 거는요,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적 파워를 키워서 트럼프처럼 내각에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진짜 애국보수 세력들을 꽂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배신자들, 대가리 안테나 꽂은 사람들 솎아내고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국가 세력의 척결,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밝혀내고 국회를 장악한 친중, 친북의 세력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국민들의 지지를 더욱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의 도장은 그겁니다. 정권 연장.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저는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죠. 박정희 대통령,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루신 분입니다.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 물론 공과 과가 있겠지만요. 대한민국 체제 전환의 위기 속에서 본인을 던져서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그 희생 정신을 우리는 반드시 기록을 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